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겨울 영국입니다. 65살의 일레인 하인스는 현재 해외여행 중인 딸 아만다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부지런하고 싹싹한 성격의 딸은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모험심이 강해 여행을 좋아하고 세계 종교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만다는 이번에도 인도를 시작으로 각국의 다양한 사원을 여행하며 오랜 시간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을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병이 있는 딸이 약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놓이진 않았는데요. 12월이 되면서 아만다가 멕시코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쯤입니다. 당시 아만다와 같이 여행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서 갑작스런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아만다가 갑자기 구토를 시작하면서 앓고 있고 또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있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다급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은 사실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12시간 뒤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무색하게도 41살의 아만다는 병원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족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죠. 그리고 얼마 후 딸의 시신이 영국으로 보내졌고 사망한 그녀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머리를 맞은 듯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가족에게 돌아온 그녀의 이 차가운 주검에는 눈과 심장 그리고 뇌가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신을 살펴본 영국 쪽의 검시관 베이컨은 부검을 하긴 했지만 도저히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주요 장기가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아만다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했고 그냥 평생 당뇨를 잘 조절하면서 가지고 사는 병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해진 때에 이 주사를 맞지 못하면 당뇨병성 케토산 혈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한 갈증과 구토가 보이고 혹여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만다가 사망한 날을 돌이켜보면 그녀는 인슐린 주사를 제때 맞지 못해서 구토나 갈증 같은 케토산증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보인 증상과도 일치했죠.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영국 쪽에 제출한 임상 서류를 보니까 이게 어딘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행했던 친구 증언 그리고 그날 아만다의 증상을 종합해보면 사망 원인은 급성 장염에 따른 케토산증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멕시코에서 보낸 서류에는 아만다가 단순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었죠. 영국 쪽 검시관 베이컨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나머지 신체 조직을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만 보더라도 이게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의사가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반드시 혈당 수치나 인슐린 처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증거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인슐린 주사를 마치 장시간 일부러 놓지 않은 듯한 아주 높은 수준의 아세톤 레벨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멕시코 병원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합니다. 병원에선 우리가 시신을 넘겨주기 전까지 뭐 다 장기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경찰한테 넘겨준 다음에 경찰에선 어때냐? 경찰에선 멕시코 경찰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던 거죠. 당시 수사를 맡은 멕시코 현지 검사는 그 해당 멕시코 병원이 원래 환자 사망률이 90%가 넘는 아주 좋지 않은 시설이다.
그래도 뇌까지 사라진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라는 말만 남겼을 뿐 사라져버린 장기에 대해선 그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가족들은 너무도 비통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장기 실종. 이 사건은 큰 이슈를 불러 모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결국 아만다는 텅 빈 시신의 상태로 장례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아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김 씨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고 그의 시신이 본국에 돌아왔을 때 뇌와 심장, 위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35살 한국인 김 씨는 1월 2일 자정에 다른 교민 몇몇과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실랑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몸싸움으로 번졌고 뒤엉키다가 도중에 김 씨가 바닥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김 씨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기절했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기절한 김 씨가 이내 상태가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김 씨는 결국 뇌출혈을 일으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현지 부검에 의해 김 씨의 죽음이 자연사로 결론이 납니다. 몸싸움과는 상관이 없이 김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은 이거 이상하다 하고 강한 의심을 주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확인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씨가 몸싸움 도중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되는 뇌출혈이 이런 외부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이송된 병원까진 사실 차량으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20분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에서 정확하게 이 사인 분석을 위해 돌아온 시신을 보니까 뇌와 심장, 위가 없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부검 절차에서 신체의 장기가 물론 밖으로 빼내질 수도 있죠. 부검을 위해서. 하지만 그건 다시 제자리에 돌려두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고 정상적인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분명 외부 충격은 없었다. 이 사람은 자연사했다라고 말했던 멕시코의 부검 결과와는 다르게 김 씨의 신체 여기저기에는 멍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이 뒤통수에는 충격을 입은 외부 흔적이 정확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뇌출혈이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선 반드시 뇌가 필요했는데 뇌를 봐야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뇌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 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는 멕시코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국내에서 우리가 부검하는 사람을 파견하겠다 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사건을 황급히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오늘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룬 아만다와 김 씨의 사건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의 죽음에 장기 밀매가 개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불법 장기 밀매는 실제 하는 일입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한 시장은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에 활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지하 시장에서 장기 밀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합법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수에 비해 장기를 원하는 수요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WHO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11,000개의 인간 장기가 블랙마켓에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된 장기는 가난한 지역에서 부자 국가로 이동이 되고요. 대부분 국가적으로 가장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은 미국과 유럽 국가,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거대한 마약 조직 카르텔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밀매예요. 이 끔찍한 이 불법 행위를 주도하는 카르텔 조직 중에 카바예로스 템플라리오스 템플 기사단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이들은 2003년부터 장기 적출을 하기 위해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납치했고 살해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그들은 굉장히 나쁜 놈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누군가의 목숨을 내건 불법 장기 밀매의 또 다른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부패한 의사들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시술을 해줘야 하는 건 그들이기 때문인데요. 장기 밀매가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게 부패한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만다의 경우 그녀의 나머지 장기를 되찾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가족은 딸의 죽음 외에도 비통한 트라우마를 지닌 채 여생을 보내게 될 텐데요. 한국 교민 김 씨의 경우 다행히 외교부가 대처를 빨리 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부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올렸고 사건이 알려졌고 주 멕시코 대사관은 즉시 경찰 영사를 파견해서 시신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 씨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애초에 장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유가족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대한 내용은 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직도 한참 어린 두 자녀와 부인을 두고 타국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김 씨. 유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